오늘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 사건의 불똥이 여러 갈래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군수 외에 피해자였던 여성도 입건되는 등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강제추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진아 양양군수. 지난해 12월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또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는데 취재진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군수뿐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민원인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본인이 금품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처음부터 형사처벌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돼요. 최일선에서 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양양군 의원도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 김군수를 찾아가 논란이 된 성비위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입니다. 박 의원은 김군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이 의혹들이 많이 터지는데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해도 다 하기 바쁜데 무슨 협박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또 경찰은 김군수의 배우자 역시 해당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다만 김군수의 배우자를 정식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고 통증 치료를 하는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입수한 한 숙박형 요양병원 환자의 5월간 치료 스케줄입니다. 허위로 통증 치료를 받는다고 기록해놨는데 바로 밑에 보면 아로마 등 실제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쌤은 특정 피부관리사를, 보관은 적립 후 추후 사용을, 양도는 해당 금액을 양도받을 타인을 의미합니다. 허위 치료 계획서에는 고주파 치료, 약제 등으로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나 기록돼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통증 치료 등의 고가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 후 미백이나 주름 개선 같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도록 유도한 겁니다. 심지어 멀리 사는 환자가 정말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환자에게 병원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남양주 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환자 136명이 받은 보험금은 60억 원, 1인당 4,400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가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현혹을 시킨 거죠. 일반인 분들은 좀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네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순간에 어떤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보험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거나 적립해두고 가족에게 양도까지 할 수 있다거나 일석이조라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적이 드문 도서지역 선착장에서 은밀하게 마약류를 거래한 불법 체류 태국인 16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을 잡기 위해서 낚시꾼으로 위장해 수개월 잠복 수사를 벌였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전남 해남의 한 선착장입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폭우로 들어옵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서서히 다가갑니다. 남성들이 어선과 오토바이에 탄 채로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방파제 끝까지 달립니다. 방파제 끝자락에서 다른 남성과 무언가를 주고받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합성마약 야바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해경은 야바와 대마를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 1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도서 지역의 항포구를 거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해경은 거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문신토시를 끼고 낚시객으로 위장해 수개월 잠복하기도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시가 긴급 체포합니다. 이들은 외진 농가나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대마 3kg도 압수했습니다. 도서 지역에 필로폰, 대마, 야바 등의 마약을 매매,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여 해경은 공급책,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29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건을 저렴하게 사려는 직구족을 속이는 가짜 사이트도 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해외 브랜드 옷을 판매한다는 사이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95% 세일이라는 문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사칭한 겁니다. 신발을 판매하는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상담은 29,800여 건. 이 가운데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된 11월부터 12월 사이 상담 건수가 5,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담 사유로는 취소와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2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미배송과 배송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품목별로 보면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가 패션 관련 아이템에 집중되다 보니 의류나 신발 구매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과다한 할인율, 즉 저렴한 금액은 일단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